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상반기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2장 내용이고요. 30번에서 43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이다. 자, 부가보험료는 주로 딱 떠올리시는 게 뭡니까? 각종 이제 비용들, 주로 대표적인 것이 신계약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죠.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가 아니라 예정 사업비율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부가보험료 문제는 이렇게 자주 출제됐던 문제는 아닌데 뭐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중도, 만기보험금 등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재원이 되는 보험료, 그는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얘가 바로 저축보험료죠. 저축보험료를 의미를 합니다.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 이게 바로 저축보험료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합계액이 이미 나입한 보험료를 미달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죠. 얘는 우리 모집인 자격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되겠죠. 자, 보장성 보험이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사망시가 아니라 생존시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나입한 보험료를 미달이 아니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를 합니다. 자, 어디가 이거는 이제 괄호 넣기가 자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33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도 청약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청약 처리 당일날에도 청약 처리할 수 있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약관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3대 기본 지킴이 요거 어겼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입니까?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보험기간은 종신이죠, 종신. 종신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특별 부활은 해지 당시의 보험 수익자가 누구의 동의를 얻습니까? 이것이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 부활을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동의?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 부활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승낙을 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일단 DC형이네요. DC형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연금계좌에서 제외가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연금계좌이다. 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연금계좌는 DC형이 아니라 DB형이죠. DB형. DB형은 확정기여형이 아니라 확정급여형이죠. 급여형. 예. 그래서 확정기여형을 확정급여형으로 바꿔줘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받을 수 있죠. 그죠? 예, 여기까지 맞고요. 종합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연금계좌 납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12.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15%를 적용하죠.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과 무관하게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떨 때 12고 어떨 때 15%냐? 종합소득 금액은 4,500만 원이 기준이 되죠. 급여소득자는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5,500만 원. 자, 이 두 가지 얘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된다. 자, 이 문제 최근에 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17년 3월 31일 이전, 그 다음에 4월 1일 이후, 얘는 딱 나오면은 얘는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시납. 그죠? 그래서 3월 31일,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일시납 연금보험이죠.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2억 원 이하. 4월 1일 이후에는 1억 원 이하. 요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일. 언제?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1억 원. 3월 31일 이전까지는 2억 원.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한 번씩 보이네요. 예. 40번 보겠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료가 균등해야죠. 여기까지 맞네요.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자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 등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사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계약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볼게요. 보험료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금 저축이죠. 저축. 연금보험이 아니라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보험은 얘는 보험 차익 비과세. 보험 차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수령시죠. 수령시. 그죠? 그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구별을 하지 못하시면 이 문제는 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편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뭐 42번 문제하고도 비슷하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비교하는 문제네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모든 보험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다. 뭐 은행, 증권에서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편 43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3편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